청년 대국민 소통장 청국장 89회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방송도 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시청을 해주셨어요. 어떠셨어요, 레벨업님? 본인이 지금 거의 막 약간 가장의 느낌이라고 어깨가 굉장히 무거우신 것 같은데요. 하드캐리를 어떠셨어요?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저번 방송 저 모니터링을 했는데 그래도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무엇보다 응원의 댓글이 굉장히 많았던 게 좀 힘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방송을 하면서도 그래도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뭐 더 다른 그런 어떤 소식을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하는 데 있어서 좀 확실히 동기부여가 된 느낌이라고 할까요? 예,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쓴소리는 달지 말고 기왕이면 응원 달아달라 이런 얘기로 아니, 돼 있죠. 아니죠. 그런 건 아닌데.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나 악플 달지 마라. 나 힘드니까. 아니, 제 어떤 팬분들도 좀 생겨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거 주작 같아요. 아무리 봐도 맨날 똑같이 달잖아요. 아니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예. 네, 의성님 좀 어떠셨어요? 저는 베넨제리스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봤습니다. 네. 네. 맛있던데 그거. 그때 이후로 매출이 좀 늘었나요? 한번 나중에 벤이랑 제리한테 제가 한번 연락 따로 해볼게요. 글로벌 친구. 글로벌. 네. 탈타령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올림픽 보면서 지냈습니다. 맞아요. 각자 또 뭔가 약간 주제랑 비슷하게 네. 여기는 그냥 그저 관심만 집중하고 다 각자의 그 관심 분야에 맞게 이렇게 많은 보셨네요. 분들이 되게 열광하셨을 거라 생각해요. 너무 한일전이 재밌어요. 있었었고, 네. 너무 재밌어요. 많이 여러 가지 이슈들이 뭐 있어서. 배구 같은 경우에도 진짜 무슨 영화 한 편 보는 듯한 느낌이었고. 근데 요즘에 연예계에도 너무 좀 자극적인 뉴스들이 많아서 정치계뿐만이 아니라 약간 너네 이 정도 5만큼 자극적이야? 나 6. 그럼 나 7. 약간 이렇게 경쟁하듯이 여러 이슈들이 올림픽에 묻히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올림픽 같습니다. 얘기 나왔으니까 잠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각자 네. 가장 인상 깊었던 거 하나씩 꼽아보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저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되게 기조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되게 즐기고 네. 되게 함께 화합하고 파이팅하는 선수들, 특히 우상혁 선수라든지 또 우리 이다빈 선수라든지 또 신유빈 선수, 탁구 선수 같은 선수들 보면은 즐길 거 즐기면서 또 할 거 하면서 하는 모습이 되게 재밌고 멋있더라고요. 저도 우상혁 선수 되게 멋있었던 게 뭔가 이렇게 스스로 괜찮아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그 스포츠 정신, 올림픽 정신을 그대로 보여준 분이 아닌가. 결과는 아쉽게 4등 했지만 메달 여부랑 별개로 스스로한테 되게 이렇게 용기를 불어넣고 거기에 또 많은 분들이 힘을 얻은 것 같고 그러면서 되게 뭔가 밝은 에너지, 맞아요. 격리하는 모습 보면서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저 소름 끼치더라고요. 근데 왜 2천만 원밖에 안 가는지 참 개인적으로 아쉬웠어요. 근데 아무튼 저는 그래서 그 높이뛰기 보면서 되게 울컥하고 뭐 아까 배구 얘기도 나왔고 혹시 뭐 달타령님은 저는 사실 못 매기겠어요. 안 봤군요. 아니요, 왜냐면은 약간 올림픽은 특히나 지금도 생각하면 되게 울컥하는 게 네. 저희 2018년도 평창 올림픽 때, 동계 올림픽 때 이제 뭐 컬링이나 평소에는 되게 관심받지 못하던 종목들이 사람들 눈에 띄어서 맞아요, 여러 맞아요.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알려졌는데, 근데 저는 예를 들면 뭐 올림픽이 아니라 뭐 축구나 야구나 이렇게 세계적으로 관심이 많은 경기도 당연히 재밌지만 근데 그런 것보다 올림픽을 보면 항상 볼 때마다 울컥하고 약간 눈물 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왜 그러지 도대체 무슨 차이지 하고 제 스스로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평소에 아무래도 너무나 관심을 못 받고 열악한 환경에서 하는 분들도 너무 많으시고 김연아 선수만 해도 그 전용 이런 아이스 링크장이나 이런 게 없어서 되게 고생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 시대에 이제 연습하고 했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은 되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생순 이런 영화들도 좀 많이 감동 포인트가 있다 보니까 생길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재훈님은 저는 개인적으로 축구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림픽 진짜 축구는 다른 거 못 봐도 꼭 챙겨본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그 8강에서 아쉽게 또 졌더라고요. 너무 아쉬웠어요. 네, 그래서 좀 축구가 그래도 좀 메달을 땄으면 어땠을까 하는 개인적인 어떤 응원이 있었는데 그게 떨어져서 참 안타깝게 된 것 같아요. 네네. 메달이 꼭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노력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인데 꼭 그렇게 이렇게? 메달로 변하면 그러니까요. 노력한 선수들이 또 네, 굉장히 안타까웠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저희 그 이모경 의원님이 선출이잖아요. 민주당. 예, 네. 여기 나오셔서 인터뷰를 한 적이 저번에 한번 있었는데 이번에 도쿄에서 열린 올림픽을 두고 우리는 출전을 하자 말자 이런 되게 얘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쵸. 일본의 행태 때문에 그랬는데 맞아요.
사실 이유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사실은 명분도 있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수들의 입장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많이 해보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왜냐면 저희는 선수들이 그렇게 가서 뭔가 너무 아깝기도 하고 왜냐면 피해를 볼까봐 그런 여러 가지 그쵸. 면에서 그런 걱정되는 것도 있었는데 이게 보는 사람은 이게 4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거지만 준비하는 사람은 이게 그 사람들에게는 몇십 년이 될 수도 있었고 10몇 년이 될 수도 맞아요. 있었고 정말 그 어떤 사람은 지금 은퇴전일 수도 있었고 되게 그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네. 좀 달리 보였습니다 진짜. 저도 약간 같은 프로게이머 출신으로서 스포츠 정신 여기에 또 다시 거시네. 오지 않는 숟가락을 같은 자연스럽게 프로 정신이 잘 있어요. 거셔요. 저번에 이모경 의원님도 뵙고 이렇게 같은 프로끼리의 어떤 또 이런 공감대가 프로끼리 있고 또 그 말씀이 저도 전적으로 공감이 가더라고요. 따뜻한 분이죠. 재우님도 하실 말씀 있지 않으세요? 아니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아무튼 좋습니다. 올림픽에 관련해서도 정말 많은 시민들이 되게 힘들고 뭔가 답답한 소식들 많이 접하셨을 텐데 이게 한 주기 좀 어떤 희망, 어떤 힐링 컨텐츠가 됐을 거라 생각하고 본격적인 주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의 이제는 이 픽스가 된 것 같은데 첫 번째 굉장히 유익한 아하. 청국장의 지식을 좀 담당하는 깊이를 담당하는 코너입니다. 네, 깊이까지 담당해요? 네. 오늘 어떤 주제 준비하셨죠? 네, 오늘도 포문을 어떤 이야기로 열까 하다가 이제 우리 보통 얘기하다가 요 주제는 다음에 좀 다뤄보면 좋겠어요 하면서 많이 넘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번 좀 약속을 지키고자 이어지는 이야기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그 지지난주에 우리 케냐 지열 발전 얘기하다가 뭐 그린워싱, 뭐 네. RE100, ESG 이 얘기로 끝났었는데 오늘 그거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로 연장선. 그렇죠. 국내 재계의 그 ESG 워싱 행태를 비판한 기사가 있길래 이제 가져오면서 제 의견과 같이 좀 한번 달아봤습니다. 이거를 못 들으신 분들은 앞에서부터 청국장을 정주행 해주시면 근데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다 듣고 들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지지난주에 나왔던 이야기의 연장선이니까요. 지난주 거 장전 의원님 아들님 네. 나온 그 썸네일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ESG 이야기라서 또 ESG에 대해서 몇 번 우리가 언급은 됐었지만 또 요 편만 듣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한번 살짝 짚고 넘어가면 이제 ESG는 우리가 요즘 뭐 코로나19만큼 많이 쓰는 단어가 이제 되었는데 그 환경, 사회, 지배 구조에 대해서 이제 책임지지 않는 기업은 투자하지 않는 글로벌 투자 기조라고 볼 수가 있겠고 대표적으로 그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가 있어요. 블랙록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자산운용 규모가 1경원 정도 된대요. 와. 조를 넘어서 경원? 잘 지내죠? 아련하다. 1경원을 굴리는 엄청난 이제 기업이 또 우리 ESG 안 하는 회사에 투자하지 않겠다 선언하고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처럼 ESG를 안 하던 이제 기업이 많은 국가들에서는 특히 ESG 바람이 크게 불고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그 뭐 석유화학, 뭐 철강, 석탄 발전을 이제 기반으로 한 그런 고탄소 배출 산업 의존도가 여전히 높아서 이제 환경 부분에서 되게 취약하고 또 제2의 김용균 계속 나오고 있죠. 근로자 이제 보호도 잘 안 되고 하면서 이제 S 사회도 잘 안 되고 있고 또 삼성바이오로지스 우리가 잊으면 안 되죠. 네. 이제 분식회계가 이제 여전히 왕왕 발생하고 있고 노동자는 뭐 경영에 참여도 못하고 기업 물려주는데 뭐 정신 없고 이런 지배 구조에서도 여전히 좀 재래식이다 하는 면에서 현재 트렌디한 이제 종합적인 ESG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이제 받기가 어려운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린워싱을 통한 ESG 워싱으로 연결되는 사례, 그러니까 환경과 관련된 사례만 조금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해요. 제가 참고한 기사에서는 현대차, 삼성전자, SK 이렇게 나오는데 삼성전자랑 현대차는 가볍게 짚고 넘어가면 이제 현대차가 최근에 2050년까지 RE100을 선언을 했어요.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리뉴어블 에너지 100%. 우리 회사에 들어가는 모든 전력을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등으로 이제 충당하겠다라는 RE100을 현대차가 선언을 했는데 언제까지 하겠다고 했냐면 2050년까지 하겠다고 했어요. 네. 근데 보통 이런 선언을 할 때 목표를 2028년 정도를 평균으로 잡아요. 근데 현대차는 2050년까지 한다니까 23년 정도나 늦은 평균보다도 늦은 목표를 잡았고 근데 또 이미 뭐 구글, 애플 같은 데는 이미 RE100 했어요. 100% 다 재생에너지로 전력을 충당을 하고 있어요. 또 95% 이상을 달성한 기업도 한 45개 정도 된다고 할 만큼 이미 가파르게 많이들 추진하고 있는데 현대차는 이제 2050년까지 한다고 하니까 그 말 자체가 그린워싱이다. 한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2050년까지. 돈 갚을게 언제까지? 그 죽기 전날까지. 정도 같은 이제
느낌인 거죠. 공수표를 던졌다라고 평가를 이제 받았고 또 삼성전자는 뭐 누구나 알다시피 우리나라 최고의 그 재계 1위인 회사인데 네. 이제 이 아리백에 이제 노력을 너무 안 기울이고 있다라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비판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당시 이제 부사장이 검토해 보겠다라고 했지만 아직은 검토했다는 후속 보도는 이제 없다는 면에서 또 비판을 받고 있는데 제일 많이 비판받는 회사가 바로 이제 SK예요. 왜냐하면 SK는 사실 요즘에 보면 되게 환경과 사회를 지키는 지킴이로서 이미지를 아주 공고히 하고 싶어하는 눈치가 보여요. 그리고 RE100도 선언을 하기도 했고요. 네. 그런데 이제 SK의 이제 계열사 중 하나 이제 SK E&S가 올해 3월에 호주에 있는 LNG 가스전에 1조 6천억을 투자하기로 해서 네. 이제 그 투자를 하게 되면 2025년부터 20년 동안 LNG를 우리 국내로 들여오는 프로젝트가 되는데 가스전도 유전과 마찬가지로 탄소 배출량이 많아요. 네. 유전에 비해서 적은 거지. 네. 뭐 깨끗한 그 재생 에너지가 아니고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에 가스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네. 이제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스전에 투자하지 말아야 해요. 그런데 SK는 아리백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재생 에너지로 모든 전력을 충당하겠다라고 했지만 다른 데서는 이제 가스전 화석연료에 이제 투자를 하고 있었다라고 이제 비판을 받았더니 이제 SK에서는 대신에 이 가스전에서는 이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그 탄소 포집 기술이라고 있습니다. CCS라고 부르는데 나오는 탄소를 포집해서 뭐 땅에 묻거나 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공기 중에는 탄소가 배출되지 않으니까 이제 지구 가열화에 이 온실가스가 기여하지 않고 뭐 기후위기도 막을 수 있다 그런 논리인 건데 사실 그 기술 자체가 물음표예요. 근데 딱 들어도 지금 눈에 안 보이는 거 그냥 밀어둔 거 아닌가? 땅 속에 있으면 토양이 오염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누출될 수도 있고요. 맞아. 네. 역시 청국장의 중심은 달달님이에요. 아니 저기 대들보 있습니다. 저기. 이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토양에 가둔다고 하는 것 자체도 뭐 연구는 많이 되고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실효성이 너무 없고 오히려 계속 이런 기존의 화석연료 투자를 이어가고 싶어서 이제 변명하듯이 우리 탄소 포집 기술 쓸 거야 라고 이제 변명하듯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기술은 여전히 많이 뭐 발전을 해야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그 탄소 이 포집 기술 같은 경우는 비교를 하면 왜 몇 년 전에 중국의 그 미세먼지 엄청 심할 때 중국에서 이런 운동이 있었어요. 들어보셨을까요? 미세먼지 먹어서 없애기 운동. 네. 하나, 둘, 셋. 저 이거 예전에 봤을 때 너무 웃겼는데 지금 들어도 웃기네요. 그렇게 해서 미세먼지 없애자는 논리가 있었는데 네. 그 급인 것 같아요 저는. 이걸로 탄소 배출량을 잡겠다는 것 자체가 기술도 너무 부족하고 만약에 기술이 실현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구 가열화를 막아내기에 기후위기를 막아낼 만큼 효과적인 방법으로 여겨지지 않고 있어요. 줄이는 거 외에는 네, 방법이 이제 뚜렷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SK의 변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내일부터 탄소 배출량을 줄여도 앞으로 온도는 계속 오를 거란 말이죠. 네. 왜냐하면 이미 이산화탄소의 양이 적정 수준을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지구는 계속 데워지고 있는 상태라서. 그러니까 가만 보면 이게 되게 뭔가 얼토당토하는 해결책을 내놓고 그걸로 국민들을 속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저는 갑자기 생각나는 게 그 메르스 때 그 낙타고기 먹지 말라고. 낙타고기. 예, 막 박쥐고기, 낙타고기. 네, 막 그런 식으로 뭔가를 이제 해결책을 내놓으면, 근데 옛날에는 이게 속았잖아요. 시민들이 뭐 한참 옛날로 가면 한글도 모르고 막 그랬던 시절에는 그냥 뭔가 저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조금만 검색해봐도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저는 이게 이 정보의 민주화가 돼서 이제는 어쨌든 기업이나 특히 대기업이 시민들의 눈치를 본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 보고 그러면은 시민들이 과연 이렇게 기업에 많이 관심을 가지나 뭐 예를 들어서 오이석 대표님 같은 분들은 그거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소식을 전해주시는데 이걸 들으시는 시민분들 중에 평소에 이제 뭐 아리백을 얼마나 실천하고 또 기업이 얼마나 이렇게 그걸 지키고 얼마나 현실성 있는 대안을 내놓는지 이런 거를 관심 가지는 시민들이 또 얼마나 되는지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지 않나. 네. 오늘도 레벨업엔 이런 수요가 좀 있는 편인가요? 없어요. 여기 조회수 높은 거 해가지고. 그런 건 아니고. 아리백하면 근데 솔직하게 제 자체가 약간 저는 환경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막 환경에 대한 어떤 그런 심각성을 몰랐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예능 프로를 좀 자주 보는 편인데 최근 예능을 보다 보니까 좀 이상한 점을 발견한 게 뭐냐면
예능에서 무슨 환경에 관련된 것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예를 들자면 무슨 바다 근처에서 무슨 뭐 약간 술집이나 뭐 카페를 차려서 거기 대접을 하는 약간 그런 예능에서도 바다에 들어가서 쓰레기를 줍는 장면이 잠깐 나오는 게 아니라 뭐 한 5분, 10분 정도 계속 그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또 무슨 그때 말씀해주신 런닝맨 같은 데서는 뭐 노가리를 더 이상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계속 보면서 조금씩 저도 관심이 생기곤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청국장을 하면서 또 우리 그 오희석 대표님께서 항상 환경에 대해서 또 좋은 말씀해주시니까 저도 이제 막 좀 관심을 가져보는 그런 단계입니다. 네. 한 2달째 반복하고 있잖아요. 이제 관심을 가지는. 근데 이게 뭐 이렇게 획 돌아서더라도 사실은 그걸 계속 공부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니까 맞아요. 너무 근데 이게 고무적인 하루아침에 것 관심 가진 게 같습니다. 쉽지 않아요. 맞아요. 또 되게 어렵기도 하고 또 이걸 강요할 수도 없는 거다 보니까 저도 시민들이 이걸 해야 돼.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런 심각성을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이걸 또 비유해 주시니까 전 그게 되게 좋다고 봅니다. 아, 감사합니다. 마침 또 SK 얘기 조금 더 이어가면은 SK가 이제 이런 논리도 좀 펼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석탄, 석유에서 바로 재생에너지로 넘어가는 건 무리가 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탄소 배출량이 비교적 적은 이제 LNG를 좀 딛고 중간 지점으로 삼아서 넘어가야 이 무리를 조금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 논리 자체가 무리예요.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당장 탄소 배출량을 0으로 줄여도 지구의 기온이 앞으로도 오를 예정이기 때문에 네. 당장 줄여야 하는 건데 중간 단계로 덜 배출되는 에너지를 사용한다? 그것보다는 무리를 해서라도 빠르게 재생에너지로 넘어가는 게 더욱 현실적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도 더 덧붙이면 미국 블룸버그에서 우리 한전을 좀 대차게 깠는데 이 한전이 그 최근에 이 그린 본드라고 하죠. 녹색 금융 채권. 그러니까 녹색에 이제 투자할 수 있도록 채권을 열었어요. 네. 이제 탄소 배출량을 줄이겠다라는 이제 기치를 표방하라고 열었는데 그와 동시에 그 인도네시아와 이제 베트남 화력 발전소에 투자를 해서 네. 진짜 어이가 없네요. 진짜 네. 부끄럽다. 미국 블룸버그에서 이제 그린워싱이라고 그 블룸버그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은 네. 아예 그린 섹션이 따로 있어요. 아. 근데 그린 섹션 안에서도 이런 것만 딱딱 잡아내는 섹션이 또 따로 있어요. 아. 거기에 이제 딱 일면에 박제가 됐군요. 아니 근데 이거 네. 엑스맨이 안에 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국격을 이렇게나 떨어뜨릴 수가 있는 겁니까? 지금 대통령님은 그렇게 노력하고 계신데. 저 한전인데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분명히 안에 또 의지를 가진 분이 계실 텐데 뭔가 결정권자라든지 뭐 또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이 있겠죠. 그런 걸 그쵸. 또 알아봐서 얘기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 것인가? 이런 걸 정말 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우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CSR에서 ESG로 넘어가는 건데 이제 우리나라는 CSR도 잘 못했던 나라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CSR이다 하면 어디에 뭐 돈 주고 아니면 석탄 봉사활동, 네, 해외 봉사활동 요 정도를 CSR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기업이 할 수 있는 사회적 책임을 최대한 지는 게 CSR이에요. 네. 단순하게 공헌한다, 돈만 좀 쥐어준다가 아니고. 근데 ESG는 CSR에서 넘어가서 완전히 더 평가를 딱딱딱 하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뭐 얼마나 하는지 이 회사가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를 평가를 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CSR 때보다 진정성을 조금이라도 더 갖추지 않으면 그린워싱, ESG 워싱이라고 비판을 앞으로도 계속 받을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비자들이 요즘은 미닝아웃, 뭐 네, 가심비 네. 하면서 소비의 나의 가치관을 계속 녹여내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나의 가치관을 반영하지 않는 나의 사회적 가치, 내가 지향하는 사회적 가치, 내가 생각하는 환경적 가치를 반영하지 않는 회사는 돈을 쓰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나이브한 어떤 의견이 아니라 이게 굉장히 현실적이고 빨리 전환하셔야 된다는 경고를 울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트렌드를 더 빠르게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시고 자꾸 요식행위로 이미지 홍보수단으로만 사용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기업을 위해서라도. 네, 그랬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일본 그 불매 운동이 어떻게 보면 최근에 가장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인데 처음에 시작할 때 다들 반신반의했을 거예요. 분명 이제 어떤 의지가 강하신 분들은 당장 실천했겠지만 이렇게 뭐 한다고 되겠어? 그쵸. 내가 하나 한다고? 맞아. 이렇게 생각하다가 기사 나오고 유튜브에서 막 바뀌고 기류가 바뀌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나도 해야겠다 이런 것처럼 기업도 처음에 되게 나이브하게 생각하다가는 결국엔 어떤 변화된 세상 그 아까 말씀하신 미닝아웃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 봐서 초중고등학교 다니면서도 그거 되게 얘기 많이 해요. 그래서 꼭 정치적 성향이라든지 뭐 다 떠나서 본인의 의사표현 확실히 하고 네. 그게 또 MZ세대들의 특징 중에 하나로 되게 꼽히고 있다. 그쵸. 당당한 것. 그래서 그런 청년들, 청소년들이 더 많아질 거기 때문에 기업뿐만 아니라 정치권도 이걸 되게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아무튼 오늘도 되게 유익한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이 각각의 어떤 코너명을 정해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의석에 뭐 이렇게 강의라든지 뭐 아무튼 강의요? 되게 재미없게 만들어 버리시네요. 아니 마음에 안 들었나 저 본데요. 청자 9번째 녹화는 최악이었어요. 의석의 강의는 정말 최악이네요. 댓글 많이 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아, 너무 되게 웃겼다. 유익한 소식이었고요. 다음 주에도 유익한 강의 뵙겠습니다,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아. 네. 맞아. 네, 지금 계속 표정이 안 좋았어요. 왜냐면 본인 주제에 모든 시청자가 본인 주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 생각을 해서. 그렇죠. 네. 재훈님 이번에 어떤 주제를 준비하셨죠? 아유, 핫해요 예. 이번에 또. 글쎄요.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오프닝 때 왜 올림픽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네. 올림픽이 그만큼 굉장히 핫하고 어떤 세계적으로 지금 그래도 다들 이슈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네. 국내에서 조금 이 올림픽 관련해서 좀 다른 방면으로 좀 핫한 그런 소식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대한민국 올림픽 그 양궁 3관왕 안산 선수 혹시 다들 아실 거예요. 네. 근데 안산 선수의 그 어떤 걸 검색을, 그러니까 뭐 포털 사이트 메인이나 그런 데 보면 안산 선수가 팸이다. 혹시 이런 기사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BBC 대문에 떴더라고요. 예, 맞아요. 외신에도 BBC, 보도가 로이터, 됐었고. 네, 뉴욕 타임즈 서울 쪽.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해 사건이란다. 그 기사에 대해서 네. 오늘 한번 조금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그러니까 최초에 남초 커뮤니티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 논란 자체가 어떤 식으로 시작이 됐냐면 그 예전에 과거에 안산 선수가 본인의 어떤 SNS에 웅앵웅 또는 5조 5억 이런 단어를 썼다. 그리고 광주 여대를 다니고 머리가 짧다. 이 내용을 가지고 안산 선수가 팸이다라는 식으로 남초 커뮤니티에서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사이버 불링이라고 하죠. 그게 시작이 된 건데 이게 대한양궁협회의 어떤 게시판에도 이런 어떤 악성 글 있죠. 예를 들어서 안산 선수의 메달을 취소해라. 막 또는 사상 검증해라. 약간 이런 것도 계속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 언론에서는 이거를 어떤 식으로 보도를 했냐면 숏컷 때문에 팸이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한 거예요, 언론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숏컷 때문이 아니라 원래 이 남초 커뮤니티 자체에서는 그 남혐 단어를 썼다라는 이유로 그 대상이 된 건데 그게 이제 언론에서는 약간 단순히 숏컷 때문에 팸이로 만든다. 약간 그런 걸로 지금 되게 논란이 뜨거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통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한국의 어떤 젊은 남성들 사이에서 이 반페미 또는 안티페미니즘 정서가 굉장히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 오희석 대표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커뮤니티에서 시작된 내용이 진짜 BBC에까지 보도가 되고 이게 오히려 국내에서도 굉장히 남혐, 염혐 또는 성차별 이런 갈등으로 굉장히 좀 극단적으로 번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언론에서도 약간 이게 이 쇼컷 팸이 이 키워드만으로 약간 너무 선동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네. 네, 일단 거기에 대해서 쇼컷이라고 처음에 기사가 났는데 원래는 남초에서 여초에서 돌아다니는 남혐 단어를 썼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공격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 남초 커뮤니티에서는 팩트 체크라고 해서 카드 뉴스처럼 몇 개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걸 또 역으로 또 여초 커뮤니티에서는 이게 아니다. 남초에서 처음에 쇼컷 가지고 뭐라고 한 자료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또 다 이렇게 해놓은 자료가 있어요. 양쪽에서 엄청 팽팽하게 싸우는 맞아요. 사건입니다. 근데 지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지금 많은 분들이 또 보셨을 텐데 멋있네요. 네, 지금 안산 선수의 사진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자세하게 보시면은 저 뒷부분에 세월호 배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굳이 쇼컷을 한 다른 여자 선수들도 많은데 왜 다른 분들은 건드리지 않고 안산 선수만 저렇게 하느냐 했을 때 세월호 배지 때문에 그렇게 공격을 한다. 일베에서 좌표를 찍어도 공격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사실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근데 또 거기에 대해서 남초 커뮤니티에서는 야 우리가 무슨 세월호 배지 때문에 그러냐? 우리는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5조 5억이라든지 아니면은 웅행웅 이런 단어 때문에 남혐 단어를 사용한 것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화를 내는 거다라고 또 남초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원래 지금 많은 이제 기성세대 분들께서도 기사가 이렇게 계속 나다 보니까 이런 게 이슈가 되는지는 알고 있을 텐데 보통 이런
젠더 이슈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머리 짧다고 뭐 금메달을 바나나라고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맞아요. 분들도 계시고 이제 그런 차원인데 이게 왜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는 거냐면 사실상 지금 2030 MZ세대 사이에서는 뭐 환경도 관심이 많고 네. 여러 가지 자기 표현이나 이런 거에도 관심이 많지만 젠더 이슈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이거를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때 그냥 남자 여자 사이좋게 지내면 되지. 엄마는 여자고 아빠는 남자인데 이런 차원이 사실은 아니죠. 그게 아니거든요. 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논란이 많이 되고 하는지를 소개시켜 드리는 건데 사실은 저도 그 논란을 봤는데 이게 뭐 남혐 단어라고 쓰이는 네. 그 5조 5억이라든지 아니면 뭐 웅행웅 이게 사실은 남혐 단어가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남초에서 좌표를 찍어서 이건 남혐 단어야라고 해서 그렇게 지금 프레이밍 된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면은 지금 웅행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분이 영화를 보다가 한국 영화 진짜 음향에 신경 안 쓴다. 총소리는 빵 크게 들리는데 대사는 웅행웅 초키포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화를 볼 때 대사가 안 들린다. 네. 그래서 이런 단어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애초에 이거를 먼저 맨 처음 써가지고 유래가 됐던 사람이 이번에 이 논란을 보고는 이 트윗 찾자고 1년 만에 로그인했다. 님들아 웅행웅은 원작자시군요. 예, 웅행웅을. 원작자예요. 이 사람이 말하자면. 그래서 이건 남혐 용어가 아니다라고 해명을 해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예, 5조 5억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지금 이게 일베 같은 곳에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제 작전 통제권 연설에서 언급했던 5조 5천이라고 하는 그 금액이 이렇게 큰 거를 뭐 어디다 쓴다고 이런 식으로 조롱하는 댓글이 막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큰 단위를 뭔가 얘기할 때 5조 5억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이게 남초, 여초, 웅행웅이든 뭐 허버허버든 5조 5억이든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였어요. 근데 이번에도 보니까 제 생각에는 뭐 이게 그 이후에 순서가 어떻게 됐던지 간에 제 주변에서도 그걸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나중에는 여기에 어떤 의미가 포함이 되냐면 남자의 정액에 들어있는 정자의 숫자가 뭐 5조 5억이라서 그렇다. 약간 이런 식으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는 근데 실제로 이야. 그 말씀해주신 그 남성의 어떤 정자의 개수 그거를 표현하면서 그렇게 비하하는 식으로 많이들 나와 있어요. 인터넷 자체에. 그럼 사람들이 궁금해서 5조 5억이 도대체 뭐야 하고 검색을 했을 때 그런 식으로 알려줘요. 남자의 어떤 정자의 개수를 표현하고 남자를 비하하는 거다. 어디 뭐 나무 위키 같은데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냥 5조 5억을 검색하면 그게 연관에 다 나와요. 그렇게 정설이 되어버렸네요.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어떤 블로그에 5조 5억이 뭔지 알려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웅행웅도 달타령님이 말씀하신 거랑은 좀 다르게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웅행웅이 남자들이 보통 여자들보다 논리적으로 말을 못한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서 남자들이 뭔가 논리적인 걸 얘기 못할 때 막 웅행웅 거린다. 이런 식으로 남자를 비하는 걸로 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뜻도 솔직히 저도 뭐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뭐 어디에 어떤 해석으로 쓰이는지는 진짜 뭐 더 다양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이제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이게 남성 비하 발언이다 이렇게들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게 저도 여초 커뮤니티에서는 남자를 혐오하기 위해 만든 단어가 없다는 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있습니다. 몇 개 단어가 있어요. 굉장히 성적인 거를 좀 그렇게 조롱하기 위한 단어도 있고, 그리고 남초에서도 그런 단어가 있어요. 엄청 많이 있고, 네. 무조건 근데 거기 모든 사람들이 근데 그런 단어를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그쵸. 굉장히 네, 맞아요. 마이너한 상태에서 극적인 양쪽에 있는 사람들이 쓰는 단어인데 저는 그걸 계속 양성화시키고 누군가가 이걸 호도하기 위해서 자꾸만 변색을 시키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게 남초 커뮤니티에서도 지금 기자를 엄청 욕하고 있고, 그래서 여초 커뮤니티에서도 기자를 엄청 욕하고 있는, 약간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양쪽에서 욕을 먹고 있는 이런 상황이 생겼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 생각에는 약간 그런 게, 이게 원래는 남혐 단어가 아니었는데 남혐 단어라고 좌표가 찍히고 나서, 왜냐면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이게 애초에 남초 여초에 모두 다 쓰이던 단어였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여초에서 많이 쓰는 단어라고 해서 좌표를 찍고 공격을 하다 보니까 또 여기서도 그래 그럼 이거 남혐 단어라고 하니까 하고 조롱하면서 또 계속 사용되고 이런 것들이 좀 악순환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커뮤니티에 대한 심각성을 아직 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제 개인 채널에서 막 커뮤니티 이슈를 다루다 보면 네. 어머니가 제 채널을 보시고 물어보세요. 이게 뭐길래 그래 도대체? 커뮤니티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뭐 뉴스에 나오고 해? 라고 하실 정도로 약간 기성세대는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이 커뮤니티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게 이제 좀 커뮤니티에서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계속 번지고 이게 진짜 사회적으로 남녀 갈등이 정말 크게 이러다가 진짜 전쟁까지 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심각한 어떤 혐오다. 그렇게 보고 있고 이게 이 안산 선수의 이 쇼컷 이 그 페미 이 사건이 현재 연예인들이랑 국회의원들까지 나서서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은 맞아요. 자신의 어떤 쇼컷 그 사진을 SNS에 인증하면서 쇼컷은 왜 페미냐 이런 식으로 막 또 사진이 올라오고 국회의원 분들도 이런 거에 대해서 언급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떤 이런 심각성이나 어떤 금메달 딴 선수한테 진짜 보상을 못할 망정 그런 식으로 사람을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하냐 막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국민의힘 살짝 엮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국민의힘의 양준우 대변인이 이번에 그 안산 논란과 관련해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어요. 선수가 남혐 단어로 지목된 여러 용어들을 사용했던 것이 드러났다며 10대에서 30대의 화약고를 건드린 셈이니 반응도 거칠었는데 이 논란의 핵심은 남혐 용어 사용에 있고 레디컬 페미니즘에 대한 비판이 있다라며 안산 선수가 마치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비난받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큰 논란이 된 또 그런 상황을 같이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대변인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 조선일보 인턴 출신이었어요. 그 예전에 오세훈 시장 그 선거 운동할 때 무대에 올랐을 때 그냥 일반 청년인 것처럼 했었는데 네. 알고 보니까 조선일보 인턴 기자였고 이번에 토론 배틀에서 이제 또 좋은 성과 내서 대변인이 됐는데 요 논란이 터졌죠. 그리고 이런 그 국민의힘 대변인이 논란이 되자 또 그 이준석 대표 또 원래 그 반페미 약간 이런 걸로 되게 남성들 사이에서 그런 게 있었잖아요. 여기 오지 마세요. 그 얘기. 아, 네네. 말이 급격하게 없어지시는 것 같은데요, 황 아니 저 기자님. 이따 얘기하려고. 네, 그래서 이어가자면 이 이준석 대표가 양 대변인이 잘못한 게 있다면 자신이 꾸짖겠다. 그러나 양 대변인은 여성 혐오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한 바가 없다. 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온라인상에서 또 이준석 대표까지 지금 욕을 먹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죠. 욕을 하는 사람도 있고 열심히 응원하는 사람도 있고 아, 또 그쵸. 나뉘고 있죠. 네. 근데 이거를 제가 양상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쇼컷 가지고 뭐라 하지 않았는데 여자들이나 기자들이 애초에 보도를 이렇게 해서 쇼컷 때문에 마치 공격하는 것처럼 네. 우리는 남혐 단어를 쓴 게 이제 그분을 비판하는 얘기를 하는 포인트인데 건데.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피해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되게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커뮤니티에서 먼저 시작하지 않더라도 발화한 곳이 다른 커뮤니티일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여초 커뮤니티라고 여자들만 하는 게 아니라 남초 커뮤니티라고 여자들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양쪽에서 서로 퍼나르면서 이거를 분탕질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지금 예를 들면은 집회 같은 데 나가서 평화 집회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괜히 굉장히 폭력적으로 저쪽에 폭력을 이끌어내는 그런 프락치나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그 사이에서 뭔가 그렇게 조장하는 사람들이 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그 정액과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5조 5억이라는 단어가 뭐 그런 식으로 비하하는 단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거나 왜냐면 이거는 좀 복잡하기 때문에 커뮤니티 같은 것은 역사도 있고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때 검색해봤을 때 그렇게 나오는 단어라고 한다고 하는 거는 그렇게 보이게 하기 위한 사람들이 작업도 많이 된 거기 때문에 그 말을 그대로 믿을 수가 전 없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냥 표면적인 것만 인터넷에 나오는 것만 보고 그런 걸 좀 퍼뜨리고 하는 건 좀 위험성이 많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너무 그것을 양지화시켜주고 기사화시켜주고 전 이게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너무 이슈가 되다 보니까 그런 건 있는데 오히려 기사화되고 나서 더 문제가 계속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도 제가 끝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뭐냐면 언론도 좀 약간 문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쇼컷이라는 그 키워드만으로 어떤 남녀 갈등을 더 키우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게 좀 약간 여론을 너무 선동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처음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기사 대문짝에 안산이 쇼컷이기 때문에 팸이다 이런 식으로만 자꾸 기사를 달아버리니까 여기에 더 그 여성분들도 그렇고 남성분들도 그렇고 더 약간 좀 싸움에 좀 불이 붙는 그런 느낌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한번 들었었어요. 저도. 네. 아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아니 그럼 재훈님 생각은 어떻게 보세요? 그럼 이 상황을? 왜 저는 그러니까 약간 아니 개인적인 생각. 그러니까 저는 가지고 이게 사실은 확정이 아닌 의혹들로만 지금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산 선수가 자신이 팸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어떤 사상이 뭐 검증된 것도 아닌데 그런 의혹들로만 너무 무차별적인 공격을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팸이면 공격해도 돼요? 아니 이제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의혹들만 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BBC에까지 그런 식으로 보도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너무 좀 이런 게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솔직히 페미니즘이든 아니면 뭐 공산주의든 뭐 어떤 사상에 대한 비판은 전 충분히 할 수 있다 봅니다. 뭐 당연히 뭐든 절대 선도 없고 근데 그걸로 금메달 박탈해라 뭐 이런 거는 너무 말도 안 되는 거고 뭐 솔직히 말해서 그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언론의 보도 행태가 진짜 전 나쁘다 생각을 해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음. 왜냐면은 그리고 아까 달타령님이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커뮤니티가 진짜 저도 한 10년간 커뮤니티를 봐오면서 일베의 탄생과 일베가 테라포밍해서 다른 사이트에 점령하고 이게 신천지 방식하고 똑같거든요. 신천지가 오프라인에서 산옮기기 전략이 있어요. 신천지에. 그 네. 뭐냐면 멀쩡한 교회에 침투를 해서 그 신천지 이 신도가 한 몇 년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멀쩡한 사람들이 다 나가고 거기에 이제 자기 사람들 넣어서 그 안을 다 신천지화 시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IS네. 예, 실제로 그런 네. 식으로 딱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게 산옮기기 전략이란 것도 있고 온라인에 그 당시에 노사모에 버금가는 조직을 만들겠다 해서 MB 때부터 또 이런저런 막 뉴라이트라든지 일베 신천지 이게 다 엮인 게 되게 많거든요. 이런 의혹들도 많고 근데 그런 과정들을 봤을 때 이게 되게 건드리기 어려운 이슈다 일단. 왜냐면 이게 눈에 보이는 건 있는데 어떤 데이터 아니면 뭐 논문에 나오는 그런 결과가 없다 보니까 음모론 취급을 많이 당해요. 그래서 저도 네. 되게 말을 아끼는 건데 실제로 아까 말씀 주셨듯이 이미 탄로난 그러니까 객관적 팩트만 보더라도 그 뭐 이렇게 여자인 척했는데 알고 보니까 남자 성별 갑자기 바꿨는데 남자로 네. 나온다든지 아니면 뭐 청년인 척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이가 많은 뭐 기성세대라든지 이게 너무나 복잡한 게 섞여 있고 또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라 그러면 온갖 옛날 거 게시글 다 갖고 오기 시작하면 이게 뭐 끝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가기엔 되게 그러니까 팩트를 갖고 얘기하기엔 되게 어렵다. 그런 생각이 전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런 네. 관점에서 뭐 어쨌든 전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그 이 누가 됐던 간에 이 앞장서서 소신내서 뭔가 목소리 내는 게 일단 되게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요즘 더더욱 많이 하고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에도 이게 거의 예전에 빨갱이몰이 당했듯이 이 사람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 자체도 말이 안 된다 생각하고 어떤 주장에 대해서 비판은 할 수 있지만 좀 진짜 돈 없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뭐 정신병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비난 퍼붓고 이런 건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제가 생각합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한 게 있는데 뭐냐면 네, 다음 뭐죠? 다음 거. 아, 네, 이거 사진 보시면은 음? 네, 지금 이 손이 여러분 자연스러워 보인다 생각하세요? 부자연스러워 보이나요? 지금 어떻게 하냐면 엄지와 검지 사이를 좁혀서 지금 어떤 티켓 같은 걸 지금 들고 있는데 네.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에 다음 장을 넘겨주시면 전기 승차권을 들고 있는데 저렇게 들고 있었는데 이게 누구냐면 이준석 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나 자기도 모르게 저런 손동작을 할 수가 있고 어떤 단어를 모르면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몰라서 썼다고 하는 사람들한테도 어떤 사람들은 야 모르는 게 죄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너무나 음지에서 본인들끼리만 아는 은어 같은 건데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냥 유행어인 줄 알고 어른들이 심지어 쓸 수도 있잖아요. 어떤 특정한 단어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게 그냥 유행어라고 생각을 해서 실제로 뭐 광고에서도 이래저래 쓰이다가 거기에 대해서 막 불매운동하고 뭐 이슈를 계속 발화를 시키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철회를 한다던가 이런 이슈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그래가지고 너무 사상 검증을 하고 계속 어떤 특정한 뭔가를 가지고 사람들을 몰아가는 거는 좀 지양했으면 저 좋겠다는 사진에서 생각입니다. 손 모양을 문제시하는 것 자체가 웃기네요. 그쵸. 근데 네. 지금은 왜냐면 어떻게 저 사진에서 손 모양이 보일 수 있지? 전기 승차권 단어밖에 안 보이던데. 근데 모든 요즘에는 아주 작게 진짜 이런 손동작을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광고에 쓰이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거에 있는지 근데 솔직히 사람이 머릿속에 있는 거를 검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는 이렇게 좌표를 찍어서 너는 이렇게 생각했지라고 하는 순간 그거를 검증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좀 주기적으로 다뤘으면 좋겠을 것 같은 이슈인 게 뭐냐면 실제로 일베가 방송국에 침투해가지고 이상한 손가락 모양하고 이건 또 심각한 거 맞거든요. 영화 포스터에다 그쵸. 넣고.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포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또 잘못하면. 네,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저도 이게 어느 정도 분리할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너무나 모든 사안에 대해서 모든 걸 지금 못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찌질한 행동까지 받아들여주고 싶지 않아요. 저거는 저런 거를 갈등이라고 포장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번에 그 안산 선수 나온 논란도 보면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자꾸 이걸 갈등, 뭐 젠더 갈등이라고 표현을 하길래 해외 기사들을 쭉 찾아보면 어느 해외 유력 소식지도 이걸 갈등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다 온라인 어뷰징이라고 하고 온라인에서의 일방적인 공격, 폭력이라고 표현하지 이걸 갈등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갈등은 그래도 최소한 어느 정도 합법적인 선에서 혹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서로 인정하는 선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좀 갈등 정도로 좀 언론에서는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뭐 이런 손 모양 같은 거 혹은 뭐 그런 용어 몇 개 썼다고 그게 뭐 갈등이다? 그건 그냥 폭력이고 되게 찌질한 행동이죠. 그걸 갖고 문제시 여기는 건. 자기들끼리 만들어 놓은 자기들끼리 기호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와, 저 사람 저거 했다. 저 사람 뭔가 봐? 뭐 자기들끼리 찌질하게 속닥속닥거리는 것밖에 더 되나? 라는 생각이거든요. 그거를 갈등이라고 표현하고 정상화 시켜주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저도 이거를 무분별하게 놔두자라고 하기에도 되게 저도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특히 일베 같은 경우에는 일베에서 여러 왜곡된 자료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한반도기나 아니면 뭐 손 모양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거 인증하는 거 말고도 뭐 예를 들어서 고려대학교나 뭐 연세대학교나 이 상징 모양 같은 거를 다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그건 이유가 있었던 게 뭐냐면 일베에서 자꾸 사람들이 무단으로 그 자료들을 퍼가서 본인들이 우리한테서 가져간 거 알게 하려고 워터마크처럼 본인들은 다 아니까 너 그럼 이거 일베에서 퍼온 거야라는 거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도 그런 사례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례들이 너무 복잡하고 정말 어려워가지고 저도 뭐 어떻게 하자 이걸 무조건 사용하게 해라 하지 마라라고는 저도 말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는 좀 먹금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되게 바보 같고 찌질하고 멍청한 행동으로 치부하자라는 거죠. 저런 걸. 우리 뭐 예를 들어서 뭐 연쇄 강간범 이런 걸 갖다가 뭐 희대의 무슨 뭐 카사노바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든지 아니면 뭐 연쇄 살인마 뭐 살인자들을 그거 그냥 찌질하고 범죄자고 쓰레기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하는 거고. 네. 정상화 시켜주는 표현이 너무 문제라고 생각해요. 일베가 원래 그 찌질하단 프레임이 한번 생겼었어요. 그 표창원 전 의원님이 그렇게 해서 생겼었는데 일베에 또 집요하게 투자를 했던 세력도 있었고 이게 그러니까 역사가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게 온라인 세계에 대해서 저도 쫙 그 강의를 하더라도 이게 한 2-3시간으로도 부족하거든요. 이 역사를 쫙 알아야 되고 굳이 또 여기에 관심 가지는 기성세대가 거의 없고 근데 이 역사적 맥락을 모르면 이게 또 상대가 안 되다 보니까 너무 답답한데 저도 결국엔 그 찌질하단 프레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걔네들이 또 반격으로 나선 게 의사 면허 인증하고 나는 찌질하지 않아. 니네들이 이렇게 해서 나한테 열등감을 갖고 있는 거야 라는 프레임을 아니지 찌질한 의사도 많지. 그러니까 찌질한 의사지만 직업이 무슨 상관이에요. 찌질한 거랑.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계급으로 나누는 거예요. 대다수 사람들은 인식이 그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베를 옹호하려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베한테 너 찌질이라고 하면 그 얘기를 하는 나는 만약에 고졸이다. 그러면 그냥 일베 의사한테도 지금 열등감 갖고 있어라는 인식이 더 커져서 이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찌질하단 프레임도 하나 있을 것이고 이걸 더 미시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건지는 저도 되게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쉽진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그런 검사, 변호사, 의사 이런 사람들이 그럴 때 실드를 쳐주고 또 이거에 대해서 뭐 음모론처럼 이렇게 돼버리면 진짜 거기에 휩쓸린 실제 청년들도 거기서 와가지고 등장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또 이렇게 방어를 해주니까 그냥 제가 뭐 사이트에 일베 프레임 씌웠다든지 이런 식으로 막 복잡하게 얽혀서 이 문제는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한번 갖고 와서 얘기를 하면 좋을 문제 같아요. 너무 어렵고 복잡한 문제입니다. 아무튼.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전문가들 그리고 어떤 미디어나 온라인 생태계에 그 관심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에. 그냥 뭐 논란 터지면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냥 갈등이다. 뭐 그만 좀 해라 둘 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데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네, 맞습니다. 여기서 학교폭력도 비슷하죠. 가장 화를 부추기는 게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실. 맞아요. 너 혼자 한가하게 그래? 너 지금 뭐야? 이러면서 사상검증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너 지금 왜 우리가 이렇게 화내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게 화를 내는 그 이유가 전 정당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분노를 할 때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생겼나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뭐 아무튼 되게 복잡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너네 찌질이잖아라고 해도 그 자조적인 걸 가지고 그 커뮤니티를 계속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정서가 굉장히 다면하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걸 양지화시켜준 정치인이 나경원 씨여서 그래서 제가 나경원 씨를 굉장히 싫어했었어요. 일베에서 자기들끼리 쓰는 이 B급 의 문화, 네. 언어 이런 게 있거든요. 그거를 나경원 씨가 당당하게 어디 원내대표나 이런 데 연설 같은 데 가서 그 대규모 집회에 가서 그 얘기를 해요. 뭐 달창 뭐 이런 발언들을 그 사람이 하면 뭐 강주일고 비하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면 그 아까 걔네들이 되게 루저 심리 어떤 낮은 자존감 맞아. 인정 욕구 그게 그런 데서 해소가 되는 거죠. 맞아. 인정받았어. 우리들이 이렇게 만들어냈어. 공인된 용어가 그렇죠. 됐네요. 우리가 해서 저렇게 야당의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해서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이것 때문에 걔네들이 당황했어. 이런 네. 거가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정치인을 싹을 잘라야 된다라고 그렇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맞습니다. 1차적으로. 정치인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정말 이걸 받아서 계속 어떻게 보면은 이슈가 되니까 맞아요. 조회수도 잘 나오고 자극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쓰고 있는데 정말 지양해야 됩니다. 저도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제가 유튜브를 하니까 유튜버 중에 그 100만이 넘는 유튜버 있어요. 제가 맨날 까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도 굉장히 이게 심각한 게 뭐냐면 이런 게 이제 되게 민감하고 실제로 10대부터 30대 사이에 가장 어떤 젠더 이슈가 핫한 걸 아니까 이거를 계속 자기 그 채널에서 다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쟤 그쪽이네. 그러니까 몰랐던 사실들도 걔가 가지고 와서 그거를 부추기는 거예요. 야, 남자들아, 쟤네 봐봐. 쟤네가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너가 이런 식으로 해야 돼. 우리는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야 돼. 이렇게 하고 실제로 뭐 그게 조회수가 안 나오면 모르겠는데 막 100만, 200만, 300만 나오니까 그거 보는 사람들은 다 그냥 좋아요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갈등이 더 마치 자기 얘기인 것처럼 몰입이 되고 그게 다 그 유튜버 댓글도 저는 되게 세세하게 읽어보거든요. 어떤 네. 반응들이 있는지. 그러면 왜 유튜브 영상에 좋아요랑 싫어요 수가 있잖아요. 그걸로도 편을 갈라요. 예를 들어서 영상 하나에 좋아요가 3만, 뭐 싫어요가 만이다. 그러면 와, 이 사람 채널에 여자가 뭐 10,000명 있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싫어요 누른 사람은 다 여자다. 이런 식으로 또 거기서도 또 갈라치기는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어떤 아무리 이게 뭐 돈이 된다지만 진짜로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이런 거를 계속 선동하고 이끌고 마치 자기가 대장인 것처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면 너네가 원하는 거 내가 해줄게. 약간 이런 식으로. 정말 문제는 그 본인도 예를 들어서 그 여자가 남혐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말하자면 레디컬 페미니스트가 아닌 걸 알면서 본인의 인기와 조회수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맞아. 본인을 약간 정치적으로 이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현실 정치는 아니지만 유튜브상에서 정치를 한 거죠. 맞아요. 본인은 그거를 이용할 뿐이지만 알면서 이용할 뿐이지만 거기에 선동당한 사람들은 진짜 모르고 신념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게 또 섞여 있죠. 거기도 또 그 얘기를 그쵸, 하면 그쵸. 복잡한데 진짜. 근데 중요한 건 그걸 지향해야 된다고 할지언정 전 그게 하나도 현실성 없는 대안이라고 전 생각해요. 네. 왜냐면 어차피 그 수요가 끊임없거든요. 그 네. 채널을 그래서 폐쇄시키자는 얘기도 있는데 그 채널 폐쇄도 그게 또 나와요. 답이 맞아요. 아니죠. 그 수요는 계속 영원히 나오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뭐 어떻게 제재를 하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이고 또 표현의 자유랑 충돌한다든지 그래서 이 얘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지고 와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론을 하면서 계속 나은 방향을 찾아가고 결국에는 그래서 저는 아무리 보더라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말씀하신 깨어있는 시민의 주식대님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정치권이 아무리 누군가 의지를 가진 사람이 아무리 그리고 천재들이 모여갖고 이 대안을 만든다 해도 충돌하는 막 헌법의 가치랑도 충돌하는 지점이 반드시 생기기 때문에 결국엔 시민들이 이런 문제에 있어서 계속 비판하고 아까 뭐 ESG처럼 네. 그런 시민들이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많은 청소년 청년들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아무튼 다음에 좀 이런 얘기를 더 깊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더 진짜 중요한 주제로. 이런 문제가 이거 갈등이 아니고 정상 아니고 이거 되게 성폭력이고 이건 정말 못되고 잘못된 행동이라고 대중적으로 여겨질 때까지 이런 기사 많이 가져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예. 아, 저한테 하신 말씀이었군요. 이건 아, 성폭력이기 때문에. 예, 일단 저야 뭐 항상 이런 커뮤니티 이슈나 이렇게 또 시청자분들이 좀 잘 모르시는데 궁금하잖아요. 왜 이렇게 이슈가 됐길래 왜 이게 뉴스 대문짝이 올라왔지? 약간 이런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풀어가는 게 또 저의 역할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아하. 달태령님 어떤 주제 준비하셨죠? 네, 이번에 올림픽 얘기를 또 이어서 제가 이슈를 가지고 왔는데 그 여자 배구 김연경 선수 워낙 유명하니까 아, 다들 멋있죠. 아시죠? 이번에도 네. 한일전에서 이겨가지고 아, 최고. 너무 짜릿한 거예요. 역전승. 네, 최고. 그랬는데 이제 이분이 이번에 마지막 이걸 마지막으로 은퇴하시거든요. 어. 네, 그래서 되게 좀 뭔가 아쉽고 국가대표 뜻깊고. 은퇴죠. 선수 네네. 은퇴가 아니고. 네네. 그래서 마지막 이제 올림픽인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아쉽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MBC가 경기가 끝나고 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네, 그 김연경 선수 그 1번 화면 보여주시면요. 그 어떤 식으로 인터뷰를 했냐면 이제 경기가 끝나고 났으니까 모르셨겠지만 지금 그 야구랑 축구를 지고 배구가 유일하게 이겼다 하니까 김연경 선수가 아 그래요? 하고 아 감사합니다. 더 뿌듯하네요. 이런 식의 발언을 했어요. 네. 네. 이렇게만 보면은 뭐 문제될 문제 게 없죠? 아무것도 없죠. 네. 근데 지금 여기서는 MBC에서 그 영상을 어떻게 딱 잘라서 썼냐면 축구, 야구 졌고 배구만 이겼는데 그럼 김연경 선수가 더 뿌듯하네요. 저 자막도 웃기네요. 오해할 만하게 배구가 예, 유일하게 그거는- 희망을 줬다라는 말도 웃기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기자가 인터뷰에서 저렇게 유도를 해서 네. 대답을 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김연경 선수가 마치 뭐 축구 뭐 야구 져도 배구가 이겼으니까 뭐 뿌듯하다 약간 이렇게 말한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래서 네. 허허. 이거 MBC 왜 이러나 지금 그러게요. 엄청 음, 온라인상에서 또 이슈가 많이 됐었거든요. 근데, 또비 씨라고 엄청 혼나더라고요. 근데 MBC가 네 맞습니다. 이번에가 또 문제가 아니죠. 왜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뭐 예를 들어서 개막식 선수단 입장하고 소개할 때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체르노빌 사진을 올리고 그리고 네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사진 올리고 그리고 IT 같은 경우에도 사진을 지금 제가 하나 준비를 했는데 여기다가는 아예 이렇게 썼어요. 대통령 암살로 전국은 안개 속 이런 거를 왜 넣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MBC가 뭐 그냥 사설 그런 민간 방송도 아니고 공영 방송이잖아요. 네. 우리나라에는 KBS, EBS, MBC가 공영 방송이잖아요. 근데 네. 공영 방송에서 전혀 공적이지 못한 이런 행위들을 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 진짜 이게- 제가 이번에 어떻게 했냐면 와. 저는 사실 그 KBS 수신료가 이때까지 계속 말이 됐잖아요. 참. 근데 저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새날에서 신민님 이 방송하실 때 알려주셔가지고 아 이걸 안 낼 수가 있구나. 그 얘기를 듣고 저도 전화를 걸어서 폐지를 했어요. KBS 수신료는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꼭 내야 되는 돈이 아니라서 근데 사실은 10원 한 장 내기 싫은데 이때까지 냈던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모르고 냈던 게. 네. 근데 지금 MBC는 그런 조치도 할 수 없어서 정말 분하기 그지없지만 어떤 걸로 의견 표출을 할 수 있을까? 결국에는 나중에 풀 영상을 올리긴 올렸어요. 그리고 개막식에서 선수단 입장할 때 소개했던 거에 대해서도 사과를 하긴 네. 했죠. 근데 사과하고 나서 또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전혀 그쵸. 문제 의식이 없고 뭐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없다는 소리죠. 그 자막 논란도 또 하나 있었던 게 그 이제 소개한 거 말고 네. 그 축구에 왜 대한민국이랑 루마니아랑 했었잖아요. 조별 거기서. 근데 그 상대 나라가 자책골을 넣었는데 그거를 약간 우리 네. 쪽에서 비꼬듯이 자책골 넣어줘서 고맙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자막에 고마워요 마린이었죠. 아 네. 맞아요. 그런 식으로 또 자막이 나간 다음에 이게 그러니까 결국 세 번째인 거잖아요. 그쵸? 네. 이 자막 실수가. 이게 예전에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한일전 야구에서 그때 지지 사또 선수가 에러했을 때 혹연 의원님께서 고마워요 사또 했던 걸 좀 패러디했던 것 같았거든요. 근데 좀 매우 시기를 잘 모르고 분위기 파악 안 되고 그렇죠. 쓴 밈 아닐까 싶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약간 인방 문화의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폐해인 것 같아요. 그게 되게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는 보는데 요즘 한마디로 유튜브 감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유튜브를 보면 되게 재밌고 빠르고 좀 자극적이고 그런데 기존 방송은 재미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뭔가 자기들도 고민을 했겠죠. 뭔가 웃겨야 된다. 특히 젊은 층한테는 이런 게 커뮤니티에 쫙 도니까 아까 뭐 나쁜 의미에서 어그로를 끌어갖고 본인 채널에서 좋아요 싫어요 붙인다든지 대결을 그럼 자기 이 채널 조회수 늘어나고 그런 식으로 이게 막 퍼지니까 그런 차원에서 진짜 무리수를 뒀다고 생각합니다. 뭐 꼭 그 이유만은 예를 들어서 아니겠지만 뭐 고마워요, 뭐 땡큐 이런 정도는 그렇게 정말 많이 봐줘서 애교로 넘어갈 수 있다고 쳐도 만약에 그럼 우리나라 소개할 때 예를 들어서 세월호, 삼풍백화점, 그쵸. 대구 지하철 3사 이런 사진 넣으면 그거는 굉장한 결례거든요. 경우가 너무 없는 건데 그런 짓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 나라 국민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김연경 선수에 대해서 이렇게 편집을 한 것도 그냥 편집상 그걸 줄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데 전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예전부터 저는 좀 축구랑 야구 되게 좋아해서 예전부터 MBC 스포츠 플러스나 MBC ESPN을 많이 봤는데 이 MBC 이 스포츠 채널이 예전부터 이런 선 넘는 발언으로 혼이 좀 많이 났었어요. 그 예를 들어서 뭐 프로야구 중계다. 그 롯데랑 삼성이 붙는다. 근데 뭐 롯데가 지고 있다. 그러면 뭐 사자에게 잡아먹히는 거인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이런 것들은 되게 뭐 일상적으로 했던. 근데 프로야구 팬들끼리는 서로 그 정도의 이제 이야기들은 주고받기 때문에 오케이 뭐 재밌다 하고 이제 여겼었는데 그 당시에도 하지만 선 넘는 표현들이 여러 번이 있었고 그래서 케이블이지만 비판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 당시에 비판받던 그 선 넘던 스타일 그대로 이번에 지상파로 가져와서 이제 올림픽 중계 그걸 그대로 적용시켰으니 이제 대중적으로는 훨씬 더 혼날 만한 요소가 많았을 것 같고 거기에다가 이제 각 국가들의 어떤 힘든 상황 뭐 흑역사 같은 것들을 마치 유일한 정보인 양 그 나라에 대한 이미지를 이제 곡해할 수 있을 만한 정보 전달을 했다라는 점에서 많이 좀 혼날 만한 상황을 계속 만들어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MBC 스포츠 플러스나 MBC ESPN 때부터 혼났던 것에 있어서 성찰이 없었다라고 생각해요. 재훈님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이 가져오신 주제가 원래 그 오프닝 장면에서 그런 사고를 치고 그 다음에 그 사장이 직접 사과한 걸로 네.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나온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장이 그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국민한테 사과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게 바로 일어난다는 게 저는 되게 의문이었거든요. 왜냐면 이게 회사라는 게 이 조직 체계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맨 위가 혼나면은 그게 왜 다 밑에는 조심해야 되지 않나요? 난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좀. 약간 탄소 배출량을 당장 0으로 줄여도 지구 기온이 올라가는 것처럼 아, 그럼 당장 사장님이 사과를 해도 이미 해오던 관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몇 년을 일관적으로 그랬는데 사장님이 또 사과 한번 했다고 며칠 새에 확 바뀌는 것도 되게 드라마틱하고 그쵸. 아무튼 MBC 쪽에 또 어떻게 MBC 어떻게 봅니까 이거 네. 회사? 그러게요. 이번에 좀 문제가 됐네요. 예. 나중에 레벨업 MBC 나오라고 하면 또 어떻게 아유. 불러주시면 근데 왜냐면 저도 네, 아이 농담이고 MBC 참 진짜 왜 쓴소리 못하세요? 아까 그렇게 까시더니 MBC 뭐 있어요? 아니 아니, 없습니다. 근데 저번에 저희가 뭐 언론에 대해서 가지고 왔던 것 중에 중앙일보 미주 중앙일보가 뭐 대진 조센징이라는 예. 공개된 기사는 아니었지만 처음에 이제 공개가 됐다가 실수였다고 하고 뭐 비공개로 돌렸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물어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저는 MBC가 특히나 뭐 KBS도 마찬가지고 다른 방송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책임을 질 만한 행위를 했으면은 전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어떤 사람이 그렇게 했는지 제대로 책임을 물려야 된다 생각해요. 그게 진정성이지 그 다음부터 재발을 하지 않기 위한 노력인 거잖아요. 네, 그쵸. 맨날 역사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사장님이 그렇게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과를 했는데 그 밑에 아무도 처벌받지도 않고 그냥 내가 사과한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밑에가 그렇게 통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후속 기사가 맞습니다. 또 없었네요. 그러고 보니까 사과한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사과 그 영상을 쭉 올리고 그리고 뭐 거기에 대해서 잘못했다 실수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기사들은 많이 났죠. 이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기사들이 많이 났습니다. 비판만 났고 그러니까 인사적으로 그 어떻게 이후에- 조치했다라는 후속 기사는 못 본 것 네. 같죠. 그쵸. 아무튼 오늘 뭔가 되게 답답한 소식들을 좀 많이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뭐 또 이게 하루아침에 이게 뭐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뭔가 되게 답답하지만 또 그게 민주주의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많은 시민분들도 지금 채팅을 다양한 의견들을 지금 남겨주시고 계실 텐데 앞으로도 청국장 방송을 통해서 뭐 되게 유익한 내용도 전하고 뭐 때로는 또 되게 의미 있고 재밌고 뭐 그런 소식도 전해드리겠지만 또 이렇게 많이 아셔야 될 내용 특히 좀 젊은 층들 사이에서 저도 여론 형성이 어디서 되고 정보를 어디서 접하는지 이게 기존의 언론을 보고 접하고 이거랑 좀 다른 시대가 왔다 생각을 해서 네. 이런 주제에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89회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 저희 청국장 저녁 9시 토요일 저녁 9시에 또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